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력서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력서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학력부터 신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력 기술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루어진 게 이력서인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력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직할 때. 당연히 첫 번째 스텝으로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되겠죠. 그 서류 심사의 대상이라는 건 거의 모든 이직 과정 자체가 서류로 검사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대면이 됐건 화상이 됐건 그런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서로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이력서,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는 이직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인가 동시에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직의 과정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이력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이력서라는 게. 다들 알고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경력 초반이나 이럴 때는 되게 어떤 의미에서 공을 들여서 되게 작성을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너리즘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계속 해오면서 보면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현재 기점에서 회사를 옮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작성해 놓은 이력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력서의 경력 기술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성과 부분을 업데이트해야 이게 점점 완성형이 돼 간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업데이트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크게 이렇게 어필하거나 추가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는 오타 같은 경우도 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타가 맞춤법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이나 학력이나 그런 기간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아니 그냥 실수했나 보다, 이거 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 진행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서에 예를 들면 오탈자나 잘못된 내용이나 그런 숫자나 이런 게 잘못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내가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헤드헌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디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일단 헤드헌터가 첫 번째로 스크리닝을 할 거고, 그게 서류 심사를 그 채용 기업에서 하다가도 이거 좀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 좀 혹시 잘못 쓰여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헤드헌터한테 이야기를 하면 헤드헌터가 지원자한테 얘기해서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이직이 다 헤드헌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기업에 직접 이력서를 지원을 했을 때는
근데 그쪽에서 뭐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예를 들면 탈락을 시키게 되면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 이야기가 모든 경우에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와 그런 케이스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좀 이치에 맞는다고는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인상,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딱 처음에 봤을 때 받았던 인상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그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 만약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찍히게 되면 그거를 긍정적인 거로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원자, 이직하려는 사람의 지원자의 첫인상, 면접을 가기 전이니까 첫인상이 바로 이력서거든요. 이력서를 얼마나 가독성이 좋게 깔끔하게 내용에 오탈자나 문제가 없이 쓰느냐, 이게 본인의 이직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발자국을 띄는 거거든요. 첫 걸음을. 그렇게 보면은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약간 기계적으로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처음에 써놔서 뭐 사람인이나 뭐 여러 가지 잡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그대로 그냥 받아서 전달. 그럴 수도 있죠. 뭐 업무 하시다 보면 바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력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리뷰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력서를 좀 많이 받아보잖아요. 헤드헌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이력서들이 좀 성의가 없다고 이제 느껴지는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잡사이트의 양식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력서가 예를 들면 4페이지짜리예요. 그러면 4페이지가 글씨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글자 크기도 다 각각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굉장히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작성한 이력서로도 이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으로 회사가 이제 좀 이름이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가는 회사라고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력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성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의는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제출하시기 전에 꼭 내 이력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뭐 오탈자는 있는지, 뭐 조금 이제 좀 예민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줄 간격은 다 통일이 됐는지, 뭐 들여쓰기랑 이런 것도 줄이 맞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차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이 라인에 정말 딱 들어갈 때까지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도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이제 가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 서류를 보고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기왕 하는 거 그거 맞추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좀 맞추면 훨씬 보기 좋은데, 그게 뭐 그런 걸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거를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성향이나 기호에 따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력서를 좀 리뷰를 반드시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또 이력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지인의 추천이거나 아는 사람이 뭐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우리 회사로 와라 해서 가는 경우라고 해도 이력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지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뭐 가보신, 이직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서류는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서류는 남아있는 거죠, 증거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제출했던 이력서는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력서는 이제 글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이라는 게 한번 내뱉으면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말실수를 하게 되면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반대로 면접은 내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거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쪽이 아니라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만약에 반론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를 뭐 수정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면접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는 그런 절차를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겠죠. 내가 잘못 써서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뭐 예전에 취업 같은 거 할 때야 뭐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뭔가 수정할 일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뭐 이런 걸 거치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정해진 기간이 없다. 그런데 내가 회사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력서를 송부했다. 그럼 그 송부해서 결국에 리뷰하는 사람한테까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이쪽 채용 기업에서 수정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잘못 쓰여진 뭔가 이렇게 내용이 문제가 됐건 뭐 기간이나 되게 중요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된 이력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거는 되게 잘된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뭐 글씨체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내용상에 심각한 오류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본인이 쓸 때는 그렇게 쓰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업무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그렇게 완전히 심각하게 잘못 적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력서를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뭐 예전에 어디 썼던 서류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걸 위아래로 맞추다 보면 그렇게 실수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A, B, C인데 이쪽에서 쓸 때는 B, C하고 기간이 바뀌거나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거든요. 순서가 또 잘못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원자의 서류를 봤는데 이게 뭐 시간 순서대로도 아니고 시간의 최신 순서대로도 아니고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보기가 힘들고 거기에 위에 요약본에 나와 있는 회사명 그리고 뭐 팀, 직위 이런 거랑 이 뒤에 세부 내역하고 다르다고 되면 이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힘들고 면접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서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되게 소중한 존재고, 나는 이직을 하고 싶고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직하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서류 작성이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나의 성과와 나의 역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잘 드러낼 수 있게 신경 써서 성과나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작성하고, 뭔가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나 자소서나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는 시간이 가면서 연차도 쌓이고 업무도 바뀌고 성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를 표현하는 이력서나 자소서도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변화를 주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실수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직을 성공하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력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누가 예를 들면 헤드헌터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하겠냐 제안을 받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바쁘시더라도 예전에 이력서 양식 써놓은 거를 그대로 바로 보내지 마시고 내용도 보시고 혹시 잘못된 거 있는지 리뷰도 해보시고, 이 회사는 이런 쪽을 원하니까 이걸 좀 더 바꿔서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고민을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